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까미의 페스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까미는 알제리의 몽도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끊임없이 대지를 고갈되지 않는 빛으로 가득 채워주는 태양이 있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결코 극복되지 않을 헐벗음과 굶주림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는 푸른 지중해의 태양은 까미에게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찬미하게 해주었고 병들고 가난한 빈민가는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이 그에게서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의 삶에 대한 욕구를 막지는 못했죠. 까미에게 있어 진정한 인간의 의미는 반항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부조리한 삶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계와 맞서서 생각하고 소외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항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남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페스트의 등장 인물들은 모두 페스트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비로소 생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가 절대적인 만큼 그들의 반항은 처절하며 모든 소외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는 한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오랑이라는 한 마을에 쥐가 나타나면서 그 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죽어가고 그래서 다른 도시와 차단을 당하게 되죠. 그 후 그 도시에서 질병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이하고 새롭지 않은 소재이지만 페스트가 발표된 이후로 사람들의 비평의 대상이 되고 1940년대 이후로 출판된 프랑스의 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까미가 페스트를 통해 소설의 표면에서는 단순히 우화적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그의 의도는 인간과 그 삶의 실상에 대한 고찰을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까미는 페스트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고 마침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페스트의 상징을 빌어 그가 체험한 전쟁의 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의 페스트가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이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페스트라는 비극의 본질을 보죠. 까미는 비극의 무대 배경이 되는 오랑과 집단적인 인물로 오랑을 묘사함으로써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페스트의 비극성을 강조하죠. 오랑인들은 돈과 향락에 취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이들로서 어느 날 갑자기 페스트의 침입을 받고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들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시 전체가 폐쇄된 중국 우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주인공 리유는 이미 1년간 병석에 누워있다가 요양소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의 부인과의 이별을 맛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 격리되어 가족과 이별하는 데서 느끼는 감금의 고독, 병과의 사투면에서 페스트를 통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볼 수 있죠. 중반부에서 페스트는 한여름이 되면서 더욱 창궐하여 오랑시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랑인들은 그들이 겪게 되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일상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과격해지며 혼돈에 빠지게 되죠. 과거도 미래도 없는 절망, 이것은 까미가 생각하는 삶의 무의미, 인간 조건의 부조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미는 한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시간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인간은 모든 것이 이 세계의 숙명적 흐름 속에 소멸되어 버리는 허망함을 보상하기 위해 관념이나 초월성 속으로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운명의 유일한 공간인 이 세계 속에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신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라도 그것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함과 부조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운명을 타고난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과 비니의 말처럼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인간이 다른 사물과 달리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염병으로 현재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의연하고 담담하게 우리 주변과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위해 이랑아 양은경 선생님의 학위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제4부 낭독해 드릴게요. 카스텔로 말하면 그가 리유에게 혈청이 다 준비되었다고 알리러 왔던 날, 때마침 새로 병원에 찾아온 리유가 보기에도 증상이 절망적이었던 오통 씨의 어린 아들에게 그 첫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한 다음 리유가 그 늙은 친구에게 최근의 통계를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때 리유는 상대방이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혀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딘지 부드러우면서도 신랄한 일면 때문에 영원한 청춘이 느껴지던 그 얼굴에 갑자기 맥이 풀리고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침이 한 줄기 흐르면서 피로와 노쇠가 드러나는 것을 보자 리유는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약해진 면을 보고 리유는 자기가 얼마나 피곤한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의 감성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에 맺히고 딱딱해지고 메말라 있던 감수성이 때때로 풀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속에 리유를 몰아넣곤 하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비는 그 딱딱한 상태 속에 핏이 나여 자신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그 매듭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졸라매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계속 견뎌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환상을 많이 품지도 않았고 또 피로 때문에 품고 있던 환상마저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간 중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이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의 역할은 진단하는 일이었다. 발견하고 보고 기록하고 등록하고 다음에 선고를 내리고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아내라는 여자들은 그의 손목을 쥐고 울고 보고 울고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는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리를 명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증오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참 인정이 없군요 하고 누군가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천만에 그는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인정으로 해서 그는 매일 20시간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참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인정으로 해서 그는 매일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꼭 그만큼의 인정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정도의 인정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주기에 충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날마다 자기가 나누어주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정보뿐이었다. 물론 그런 것을 사람의 맡은 바 직분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도대체 그 공포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군중 틈에서 누가 인간의 직분을 수행할 만큼 여유가 있단 말인가? 피곤하게라도 한 것이 차라리 행복이었다. 만약 리유에게 더 힘이 있었다면 도처에 퍼져 있는 그 죽음의 냄새는 그를 감상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을 때 사람이 감상적이 될 수는 없다. 만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즉 정의의 눈으로, 끔찍하고 바보 같은 정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패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그는 구세주 같은 대접을 받았다. 알약 3개와 주사 1대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팔을 붙들고 복도까지 따라 나왔다. 그것은 흐뭇한 일이었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이제는 그와 반대로 그가 병정을 데리고 가서 개머리판으로 문을 두드려야 가족들은 문을 열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리유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자기네들과 함께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아, 정말이지 인간은 다른 인간들 없이 지낼 수는 없고 정말이지 그도 이제는 저 불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의 신세이고 그들 곁을 떠나고 나면 역시 가슴속에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르는 동정심의 전율과 똑같은 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인간인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것이 그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여러 주일 동안 의사 리유가 자기의 생이별 상태에 관한 것과 더불어 마음속에 끓이고 있었던 생각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의 친구들의 얼굴에도 그림자로 비쳐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재앙에 맞서서 투쟁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밀려들고 있는 탈진 상태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정서 같은 데에 대한 무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무성의에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시 절대로 불가결한 것이 아닌 동작, 또 그들에게는 항상 힘에 겨운 듯이 보이는 모든 동작을 애써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빈번하게 자기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위생 규칙을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들 몸에 실시하기로 했던 수많은 소독 규칙을 잊어버렸으며 때로는 전염에 대한 예방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폐장 패스트에 걸린 환자들 곁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이제 곧 감염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도 어떤 정해진 장소까지 되돌아가서 필요한 소독약을 몸에 뿌린다든가 하는 일은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패스트와의 투쟁이 도리어 사람들을 패스트에 걸리기 가장 쉽게 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요행에 운명을 걸고 있었던 셈인데 요행이란 누구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지치거나 낙망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만족감에 살아있는 이미지나 다름없는 그 사람은 코타르였다. 그는 늘 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도 여전히 따로 떨어진 채 홀로 있었다. 그는 타루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자주 타루를 만나보기로 했는데 그것은 타루가 자기의 사건을 잘 알았던 탓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타루가 그 자그마한 연금 생활자를 언제나 변함없이 상냥한 태도로 대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적이기도 했지만 타루는 자기가 그토록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었던 것이다. 어떤 날 저녁에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피곤했어도 이튿날이 되면 새 기운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 사람하고는 하고 코타르가 랑베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사나이니까요. 언제나 이해심이 깊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시기에 타루의 수기는 차츰차츰 코타르라는 인물에 집중되고 있었다. 타루는 코타르가 자기에게 고백한 그대로의 이야기 또는 자기의 해석을 가한 이야기를 통해 코타르의 반응과 고찰의 알람표를 만들려고 했다. 코타르와 페스트의 관계라는 표지 아래 그 알람표는 수첩의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술자는 그것을 여기에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키가 작은 연금 생활자에 대한 타루의 총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요약되었다. 그는 성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어쨌든 외관상으로 그는 기분이 좋은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진행되는 형편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 그는 가끔 타로 앞에서 다음과 같은 몇 마디로 자기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표현하곤 했다. 물론 더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다른 모든 사람도 함께 당하고 있는 거죠. 타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단언하는 바이지만 그는 자기도 패스트에 걸릴 수 있다고는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생각, 어떤 큰 병 또는 심각한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다른 모든 병과 번민을 면제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 싶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앓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가령 선생이 중증의 암이라든가 심한 폐병이라든가 하는 위중하고도 불치의 병을 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선생은 절대로 패스트나 장테푸스에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은 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생각이 코타르를 아주 명랑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가 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일은 딴 사람들과 헤어져 있는 일이다. 그는 혼자서 죄수가 되는 이보다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포위당해 있는 편을 더 좋아한다. 패스트와 함께 있으면 내 사고, 서류고, 카드고, 수수께끼 같은 심리고, 목전에 닥친 체포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는 경찰도 없고 묵은 혹은 새로운 범죄도 없고 죄인이라는 것도 없다. 다만 있는 것은 특사 중에서도 가장 자유재량적인 특사를 기다리는 죄수들 뿐이며 그들 중에는 경찰관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처럼 역시 타루의 주석에 따르면 코타르에게는 시민들이 나타내는 고통과 혼란의 징조를 계속 떠들어 보십시오. 나는 먼저 다 겪고 났으니까요.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너그럽고 이해성 있는 만족감을 바탕으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결국 올바른 양심을 지니는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는 악이 있는 눈초리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도 남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염려 마세요. 내가 장담하죠. 모든 사람을 함께 묶어두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패스트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주위를 좀 보세요. 그런데 사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현재의 생활이 그에게는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절실했던 여러 가지 반응들인데 어찌 그가 그것들을 재빨리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 노력, 길 잃은 행인에게 간혹 길을 가리켜 줄 때에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과 때로는 그들에게 나타내는 불쾌한 기분, 너도나도 고급 식당으로 몰려들어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늦도록 노닥거리는 그들의 만족감, 매일같이 영화관 앞에 모여들어 줄을 짓고 모든 연회장에서 댄스홀에 이르기까지 10,000원을 이루었다가 모든 공공장소마다 성난 죄수처럼 풀려나오는 인파, 모든 접촉에 대해서 느끼는 뜨악한 감정, 그러면서도 한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팔꿈치를 팔꿈치에게로, 이성을 이성에게로 밀어가는 인간적인 체온에 대한 열망. 코타르는 이 모든 것을 그들보다 먼저 경험했던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자만은 예외였는데 그 까닭인즉 코타르같이 생겨 가지고서야.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가 매춘부들을 찾아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이 느꼈다가도 나쁜 취미를 붙여 후에 피해를 입게 될까봐 단념하고 말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결국 패스트는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패스트는 고독하면서도 고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공범자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의 공범자이며 그것도 즐겨 그리기를 원하는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눈에 띄는 모든 것, 즉 여러 가지 미신, 당치도 않은 두려움, 그 불안한 넋들의 신경과민, 되도록 패스트 이야기는 안 하고자 원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밖에 안 하게 되는 버릇. 그 병이 두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머리가 조금 아프기만 해도 미친 사람처럼 되고 새파랗게 질리는 버릇, 그리고 초조해지고 예민한, 요컨대 불안정한 감수성, 망각을 죄로 변형하고 바지단추 하나만 잃어버려도 안절부절 못하는 그들의 감수성, 이 모든 것의 공범자인 것이다. 타루가 저녁 때 코타르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자주 생기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수첩 속에 그들이 땅거미가 내릴 때 혹은 컴컴한 밤중에 어두운 군중들 속에 섞여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따금 전등이 하나씩 희미하게 비춰주는 희고 검은 무리 속에 휩쓸려 패스트의 냉기를 막아주는 뜨거운 활락을 찾아가는 그 인간의 행렬 속에 섞여드는 모습을 적어 넣었다. 코타르가 수개월 전에 공공장소에서 찾고 있던 것, 다시 말하면 그의 꿈이면서도 만족스럽게 맛보지는 못했던 사치와 여유 있는 생활, 즉 거침없는 향락을 이제는 주민들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그때만큼 사람들이 돈을 낭비한 적은 없었으며 또 대부분의 경우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던 때에 그때처럼 사치품이 많이 소비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실업 상태를 의미할 뿐인 그 시간적 여유가 가져다준 모든 유희들이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타루와 코타르는 가끔 꽤 오랫동안 한 쌍의 남녀 뒤를 따라가 보는 일이 있었는데 전에는 자기들의 관계를 감추려고 애쓰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꼭 껴안고 악착같이 거리를 쏘다니며 대단한 열정에서 오는 다소 굳은 방심 상태에 빠진 채 자기네들 주위의 군중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코타르는 감동했다. 아, 화끈하구먼 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는 집단적인 흥분과 거침없이 뿌려지는 팁과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전개되는 정서 속에서 얼굴이 환해져서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곤 했다. 그러나 타루가 보기에 코타르의 태도에는 거의 악의가 없는 것 같았다. 난 그런 것을 먼저 다 겪어놨지 라고 말하는 그의 말투는 으스댄다기보다는 차라리 불행을 말해 주었다.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타루는 적어 놓았다. 그는 하늘과 도시의 벽 사이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건 그리 무서운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으리라. 저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그는 나에게 강조하는 것이었다. 패스트가 가고 나면 이걸 해야지. 패스트가 가고 나면 저걸 해야지 하는 소리 말입니다. 저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아,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체포되고 나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요? 체포는 하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반면에 패스트는 내 생각을 말할까요? 저들은 그냥 일이 되어가는 대로 가만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그의 말에는 사실 근거가 있다고 타루는 덧붙였다. 그는 오랑 시민들의 모순을 애누리 없이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기들을 서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것을 절실히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경계심 때문에 그런 요구에 감히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웃을 믿을 수 없다는 것, 나 자신도 모르게 그의 패스트에 감염될 수 있고 방심한 틈에 병균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코타르처럼 사실은 자기가 같이 사귀고 싶은 상대인데도 그 모든 사람이 혹 밀고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지낸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패스트가 불언간 그들 어깨에 손을 얹어 놓을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 은근히 그것이 덤벼들 채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될 수 있는 한 그는 공포 속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먼저 맛보았으니만큼 내 생각으로는 그는 이 불안의 잔인한 맛을 완전히 그들과 똑같이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 요컨대 아직은 패스트에 걸려있지 않은 우리들처럼 그는 자기의 자유와 생명이 매일매일 파괴 직전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미 그 공포 속에 산 일이 있으니만큼 이번에는 딴 사람들이 공포를 맛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 공포도 그렇게 되면 오로지 자기 혼자서만 당하는 경우보다는 감당하기에 덜 힘들 것 같았다. 이 점에서 그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 점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런 의미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고자 애써볼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결국 타르의 수기는 코타르와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아주 이상한 의식을 뚜렷이 가시화해주는 한 얘기로 끝난다. 그 얘기는 그 시기에 어려웠던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재생해 보여주는 바 서술자가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티케를 상연하는 시립 오페라좌에 갔다. 코타르가 타루를 초대했던 것이다. 페스트가 시작되던 봄에 이 도시로 공연을 하러 왔던 극단이 병으로 발이 묶이자 부득이 오페라 극장 측과 협정을 맺고 매주 한 번씩 그 공연을 되풀이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금요일마다 이 시립극장에서는 오르페우스의 음률적인 탄식과 에우리디케의 힘없는 호소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래서 그 공연은 여전히 최상의 인기를 차지했으며 매번 막대한 수입으로 올랐다. 제일 비싼 좌석에 앉은 코타르와 타루는 시민 중에서도 가장 멋쟁이들로 초만원을 이룬 아래 일반석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이제 막 도착한 사람들은 입장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무대 전면에 눈부신 조명 아래 약사들이 조용히 악기를 조율하는 동안에 사람의 그림자들이 자세하게 드러나 이 줄에서 저 줄로 옮겨가거나 상냥하게 허리를 굽히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점잖은 대화의 나지막한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몇 시간 전 시의 캄캄한 거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정장 차림이 패스트를 쫓아버렸던 것이다. 일막이 상연되는 동안 내내 오르페우스는 거뜬히 탄식을 했고 튀닉을 입은 몇몇 여자들이 오르페우스의 불행을 설명했고 소가극 형식으로 사랑을 노래했다. 장내에서는 정중한 열기로 이에 반응을 보였다. 오르페우스가 이막의 노래 곡조에서 악보에는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떨리는 소리를 섞어서 약간 지나친 비장미를 갖추고 지옥의 주인을 향해서 자기의 눈물에 감동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거의 눈치채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로부터 나오는 발작적인 몸짓은 가장 주의력이 깊다는 사람들에게도 그 가수의 연기를 더 빛나게 하는 어떤 세련미의 효과로 보였다. 산막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중창, 즉 에우리디케가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떠나게 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시작되자 어떤 놀라움의 장내는 술렁거렸다. 그런데 그 가수는 마치 이와 같은 관중의 동요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더 정확히 말해서 아래층 일반석에서 올라오는 옹성대는 소리가 자기가 느끼던 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순간을 택해서 고대 의상을 입은 채 그로테스크한 몸짓으로 무대 앞쪽으로 걸어 나오더니 목가적인 무대장치 한복판에 털썩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 무대장치는 늘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지만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몸소리 나는 방식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변해버렸다. 왜냐하면 동시에 오케스트라가 딱 멎고 일반석의 관객들이 일어나서 천천히 장내에서 나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조용히 마치 예배장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듯 혹은 빈소에서 문상을 하고 나오듯 여자들은 치마를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로 남자들은 동반한 여인들의 팔꿈치를 잡고 보조 의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퇴장했다. 그러나 점차로 동작이 급해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고함 소리로 변하는가 싶더니 관객들이 출구로 물러 나며 서둘러 내다가 마침내는 고함을 치며 밀치락 달치락 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했던 코타르와 타루는 당시 자기들의 삶 자체의 이미지인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저 외로이 서 있었다. 무대 위에는 전신의 관절들이 풀려버린 광대의 모습으로 분장한 페스트, 그리고 관람석에는 붉은 의자 덮개 위에 잊어버린 채 놓고 간 부채며 질질 늘어진 레이스 세공품들의 모습으로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 사치. 그것이 바로 그들 삶의 이미지였다. 지금까지 까미의 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